물론 프로이트의 정신분석 이론은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스위스의 칼 융이나 또 이 영국의 어네스트 존스나 그다음 미국의 A.A. 무릴이나 여러 학자들이 성계해가지고 발전시켜 오는 역사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정신분석 치료법이 비엔나에서 출발했지만은 가장 많이 발전하고 있는 것은 역시 미국입니다. 특히 미국의 여러 학자들이 뉴욕이나 워싱턴, 샌프란시스코 등에서 환자들을 보고하는 것들이 무수히 많습니다만은 그 중에 제일 그래도 잘 관찰한 사람이 구린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린손이 경험한 저항들이 어떻게 나타나나 하는 것을 먼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구린손이 자기가 노이로제 환자를 볼 적에 자기 마음속에 있는 고민을 빨리빨리 얘기를 해주면은 병은 빨리 낫는데 도중에 여러 형태의 저항이 온다는 것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첫째 저항이 나타나는 걸 구린손이가 말하는 거 보면은 환자가 이 얘기를 잘 하다가 내가 사실은 머리가 아파서 왔지만은 어렸을 적에 학교에 가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하고 이 얘기를 잘 하고 치료가 진행되다가는 갑자기 얘기를 안 한다고 그래요. 얘기를 안 하고 사일런스, 말하자면 침묵을 지키는데 자기가 볼 때는 많은 환자들이 말을 아니하는 이런 형태로 저항을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치료를 하려면은 말을 잘 해야 됩니다. 말을 안 하면은 자기 마음 속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것이 치료가 늦어질 뿐 아니라 마음 속을 알 수 없는 상태가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 다음에 구린손이가 경험한 저항은 느낌이 없다 이렇게 말한다고 그래요. 느낌이 없다. 예를 들어 같으면 학교 졸업식을 했다든가 기분 좋은 일도 있으면 그런 얘기를 할 때는 자기 감정이 거기에 대한 잘 따라와야 되는데 환자들이 이 얘기는 하지만은 감정 표현이 따라가지 않는 경우가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병원에도 보면 얘기는 하는데 마치 인조인간이 하는 것처럼 말만 하지 감정 표현이 없는 경우를 우리는 많이 봐요. 그래서 느낌이 없는 경우에도 저항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구린손이 관찰해 본 바에 의하면은 사람이 평소에도 감정이 안 따라오는 저항이 있는 사람은 감정이 아주 평평하답니다. 플래터. 감정이 평평하답니다. 평평. 그러니까 감정은 항상 높낮이가 있어야 돼요. 인간의 감정은 하루 종일 다소의 파도를 치고 높낮이가 있어야 되는데 저항을 하는 사람이나 이런 경우는 감정이 늘 아주 평평하게 표현이 없다 하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주장하는 것은 모노토너스하다. 모노토너스.
한번 학생도 있기 때문에 따라 읽어보시죠. 모노토너스. 모노토너스. 모노토너스가 뭐죠? 예? 아주 단조롭다. 단조롭다. 늘 감정이 같은 감정으로. 무슨 뭐 슬픈 얘기를 해도 그렇고 기쁜 얘기를 해도 그렇고 모노토너스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 영어로 일부러 쓰는 거는 이런 단어는 학생들도 외워놓으면 앞으로 도움이 돼요. 그 다음에 아파세틱하다. 한번 따라해봐. 아파세틱. 아파세틱. 아파세틱이 뭐죠? 무표정한 걸 말합니다. 무표정. 내가 감정이 평평하다 하는 것도 좀 비슷하죠. 무표정하다. 그 다음에 또 지적하는 것은 비적절하다. 비적절. inappropriate하다. 한번 따라 읽어보시면은 비적절, 비적절, inappropriate. 이 정신분석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용어입니다. 그리고 감정이 적절을 해야 되는데, 예, 적절하지 못하면은 병이 있다, 이래 봐야 돼요. 적절하지 못하다 말은, 예를 들 같으면 나의 사랑하는 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은 어떤 표정이 나와야 되나요? 예? 슬픈 표정이 나와야 되죠. 슬픈 표정인데, 나의 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하고, 하하, 웃거나 하면은 비적절하다. 이렇게 봅니다. 어떤 권투 선수가 LA인가 어디서, 챔피언이 됐죠. 그 이름은 내 모르겠는데. 예? 그래, 기자들이 갖다 대니까 자기가 뭡니까? 챔피언을 먹었다 하면서 자기 어머니에게 대한 감정이 우러나서 우는 표정이 있어요. 그리고 기뻐할 때 운다든가 하는 것은 비적절 감정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느낌이 이 감정을 우리는 잘 봐야 돼요. 감정을 봤는데 주변 그 상황이나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감정이 적절하게 나오는 게 정상적입니다. 정상적인데 이 비적절하게 나오면은 막 우리가 정신병으로 보고 또 치료도 안 되는 걸로. 그 다음에 환자의 자세로도 나타난답니다. 환자의 자세. 포스처. 그러니까 저항이 올 적에는 환자의 자세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자세가 어떨까요? 예? 예? 긴장을 한답니다. 긴장할 필요가 없는데 잔뜩 긴장을 하는 걸로 나타나기도 하고, 또 치료 중에 말하자면 양팔을 끼고 앉는다든가 이런 것도 한다요. 양팔을 끼면, 치료 중에 양팔을 끼면 어떻게 될까요? 좋은 태도입니까? 아니죠. 아니거나 또 자세를 너무 뒤로 넘어가거나, 뒤로, 어떻게 될까? 넘어가는. 이래 되면 저항이 왔다, 이래 보는 것이라고 그린소는 말하고 있어요. 자기가 경험한 바에 의하면, 그 다음에 또, 면담 중에 자꾸 다리를 달달달달 뜨는 사람이 있죠. 다리를. 이거는 없지만은 있겠지, 아마. 달달 떨지? 그것도 저항이라 하네. 다리 떨기. 그러니까 아무 떨 필요가 없는데 계속 떨고 있는 이런 게 저항으로 온다.
그 다음에 또, 저항이 오는, 걸 구린손이 말하는 걸 보면은, 인간은 항상 현재가 있죠. 현재가. 또 과거도 있죠. 그 다음에 미래도 있죠. 그런데, 사람과 사람 간의 대화에는 구린손의 말이 하면 항상 이 왔다 갔다 해야 정상이라고 그래요. 왔다 갔다 해야. 그러니까 서로 대화할 적에는 현재 얘기도 하다가 또 지나간 얘기도 하고 또 닥쳐올 얘기도 하고 그게 정상적인 대화라고 그러는데 저항이 오면은 요 시간이 딱 고정된답니다. 시간이 딱 고정돼 가지고 지내간 얘기만 계속 하거나 이러면 저항이다. 안 그러면 또 미래 얘기만 계속해도 저항이다. 이렇게 구린손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을 해본 일이 있나요? 예? 그래서 시간이 고착되는 것 이것도 저항이다. 이렇게 그 다음에는 쓸데없는 소리 쓸데없는 소리. 김영삼 대통령 같으면 쓸데없는 소리. 다시 말해 이거다 트리비아라 그럽니다. 트리비아. 그러니까 치료 중에 꼭 병하고 관계 있는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 얘기는 막상 안 하고 아무 관계도 없는 쓸데없는 소리를 자꾸 되풀이하면 저항이 온 걸로 봐도 된다. 구린손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예를 들 같으면 어떤 사람이 범죄 행위를 했을 적에 살인을 했는데 그걸 이제 경찰이 잡아보면은 내가 사실은 어느 날 살인을 했습니다. 그 얘기를 했는데 그 얘기를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죠. 안 하고 무슨 소리를 하나요? 예? 뭐 아무리 형사가 물어도 살인했다 소리는 절대 안 하고 뭐 뒷집에 가지를 따먹었다느니 또 뭐 지나가다가 발을 밟아서 서로 고성이 왔다 갔다 했다느니 그런 소리만 몇 시간 해요. 막상 살인한 소리는 안 합니다. 그래서 정신분석을 한 경찰관은 그걸 빨리 잡아내야 되는데 우리나라에도 이런 그 정신분석 무장이 필요한데 그게 없는 사람은 계속 이 범죄 수사를 할 때 시간 낭비를 많이 하는 경우가 있다고 그럽니다. 그럴 때는 대부분의 그런 범죄를 한 사람들이 쓸데없는 소리를 많이 한대. 이것도 자기의 진짜 얘기를 안 하기 위한 방법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신분석 치료에도 정말 자기가 어렸을 적에 부모님의 성적 관계를 하는 장면을 보고 놀란 사람도 그런 소리는 안 하고 왜 걱정을 하고 병이 왔냐 물으면은 막상 해야 될 소리는 안 하고 난데없는 소리를 한다고 그러나요? 사소한 그런 것도 저항이다. 이렇게 다시 말하자면 제일 아픈 그런 소리가 뭐죠? 제일 말하기 힘든 게 뭡니까? 예? 우리가 살아가면서 제일 감춰야 될 얘기가 어떤 게 있나요? 뭐 내가 어릴 때 뭐 상을 받았습니다. 이런 소리는 쉽게 할 수 있죠. 그러나 자기가 약점으로 생각하거나 자기가 말하자면 이 자존심이 손상한다든가 이런 얘기는 절대 안 하죠. 어떤 얘기를 주고도 못 하나요?
근친상간적 성 문제는 잘 안 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근친상간적 섹스 환상. 그래서 여기에도 어제 떠난 사람 있죠, 우리 여기에 치료받고 다른 데서 5년간 치료받다가 뉴질랜드 갔다가 나은 줄 알았는데 다시 병이 나서 왔었죠. 얼마 받고 갔나요? 6개월인가 받고는 좋아져가지고 갔지 아마. 그런데 5년 동안에는 일절 안 한 얘기를 이어와서는 했죠. 그게 어떤 겁니까? 어릴 적 성적 상처를 얘기를 하고 나서 병이 나서 어제 무사히 떠났죠. 월요일 떠나는가? 어떻게 그걸 잘 안 해? 그래서 근친상간적 얘기, 그 다음에 또 살인적 공격 심리는 얘기를 잘 못한다고 그래요. 그 상대를 죽이고 싶은 미워하는 마음 이런 게 올라올 때는 그 얘기를 감추고 쓸데없는 소리를 많이 하게 된다. 그 아까 우리 이사장도 재미있는 소리를 했죠.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재미있는 현상이 많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치료받다가 회피적 언어를 사용하면은 이것도 저항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회피적 언어라 말은 무슨 말이냐면 어떤 자기가 겪은 사실을 직설적으로 있는 대로 말해야 되는데 그게 마치 문자를 쓰는 것처럼 말하자면 언어를 돌려가지고 표현하는 그런 게 회피적 언어입니다. 가령 남건이라 하면은 남건 있죠. 남건이라는 말은 우리가 속말이 있지 않나요? 그런데 그 얘기를 못하고 성기님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에요. 성기님. 그런 사람 있었죠? 성기님이 어떻다. 그거는 저항이 온 것을 나타낸다. 이렇게 구린소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기분을 표현할 때도 나는 지금 미칠 지경으로 화가 났습니다. 이렇게 표현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질 않고 나는 적개심이 좀 들었습니다. 이렇게 문자를 써가면서 하면 저항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구린소는 미국서 환자를 많이 본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 임상 경험을 가지고 있어. 물론 이 구린소는 지금 내가 한때 지적한 바도 있지만은 치료받을 약속을 해놓고 약속 시간에 늦게 오는 경우, 늦는 경우도 저항이라고 물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딱 그 시간에 와서 되도록이면 한 5분 전에 와서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저항기가 되면은 30분씩 늦거나 안 그러면 몇 시간 늦거나 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그래요. 이것도 시간이 늦어지면은 저항으로 일단 봐야 된다. 여기에도 보면은 늦는 경우가 있죠. 늦는 경우 있는 사람 손 한번 들어. 예. 그러니까 그건 자기도 모르게 저항이 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덟 번째는 환자가 얘기하는 가운데 아이고 이것만은 비밀이 돼서 말을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고 그래요. 시크릿가 있다. 개인적인
사적인 비밀이다. 이렇게 말하는 게 되풀이 되면은 이건 무엇인가를 감추고 있고, 그걸 드러내야 치료가 되는데, 저항이 온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9번째는 물론 액팅 아웃입니다. 액팅 아웃은 무엇이죠? 액팅 아웃은 행동으로 저항하는 것다. 액팅 아웃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말하자면 치료받는 중에 욕을 한다든가 거친 행동을 한다든가 또 파괴적 행위, 파괴적 이런 건 전부 저항 현상이다. 그래서 치료 중에 자기도 모르게 화가 나가지고 그런 말하자면 남하고 싸우거나 그럴 필요도 없는 일을 고성을 지르거나 그렇다면 저항이 온 것이라고 보면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첨부하면은 지나치게 치어풀이 뭐죠? 치어풀. 치어풀. 말하자면, 지나치게, 기쁜 표정을 하는 거. 기쁜 표정. 이것도 저항이라고 그래요. 그렇게 기쁜 일도 없는데, 막 기쁜 표정을 하고, 아주 행복한 양 하고, 이러면은, 그게 벌써 저항을 일으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구린손이 미국에서도 환자를 많이 본 사람인데 이분이 말하는 저항의 형태는 대충 이런 것인데 여러분 대충 짐작이 가나요? 저항이 이렇게 오는구나 하는 게 느껴지죠? 그래서 이런 게 오면은 저항이 왔다는 걸 환자도 스스로 느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린손은 이 저항은 어디서 오느냐 하는 데 대하여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건 프로이트도 말씀 안 한 걸 구린손이 임상적으로 보고 얘기한 저항이 오는 원천을 찾아가 봤더니 세 군데서 오더랍니다. 세 군데. 하나는 제일 밑바탕에 무의식의 심층에서 오는 저항이 있고 그 다음에는 이 의식 직전에 프리컨셔스가 뭘까요? 전의식에서 오는 저항이 있고 세 번째는 의식에서 오는 저항이다. 의식. 그 저항이 오는 레벨은 세 가지로, 이게 구린손이가 대단히 예리하게 관찰한 거예요. 그 저항이 오되 어디서 오느냐? 어떤 거는 의식에서 오고, 어떤 거는, 전의식, 의식화 되기 직전에 오고, 또 어떤 거는 심층에서 온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 것 같으면은, 아까 말한 살인한 사람이, 살인한 얘기는 안 하고, 가지 따먹은 얘기나 하고, 자꾸 하는 거는 어디서 오는 저항일까요? 예? 이 세 가지 중에 어딜까요? 이거는 의식에서 오는 겁니다. 의식. 예?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 자기가 살인한 걸 알고 있으면서 그 얘기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예? 진역을 가야 되죠. 그리고 그걸 의식적으로 안 하는, 의식에서 오는 저항이다. 이제 그 다음에가 전의식에서 오는, 자기도 알 듯
말뜻하면서 하는 저항을 전의식적 저항하는데 대개 이럴 때는 전의식으로 할 때는 자기도 삼삼하게 느끼는 거죠. 알 듯 모를 듯 오는 것입니다. 알 듯 모를 듯. 그리고 이런 경우에는 기억이 잘 안 난다 하다가 깊이 생각하면 기억나는 일도 아이고 그건 잘 모르겠다고. 그 여기도 보면은 왜 그렇게 몸이 아프고 이렇습니까 하면 아이고 전혀 그건 모르겠다고 이런 사람이 있죠. 그 원인이 그걸 찾아가면 되는데 아이고 그거는 전혀 생각이 안 난다고 이라거든. 그것은 무의식에서 그래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럴 때는 어쨌든 찾아내 가지고 병의 원천으로 해 들어가야 치료가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